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삼전 닉스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메모리 시장이 정말로 가망이 없는지, 그렇다면 선수들의 생각은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에서 말하고 있는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AI 중심에 있는 것이 현재 메모리죠. 메모리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CSP의 하드웨어 자본 지출 캐펙스를 추정하는 투자자들의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급증하는 캐펙스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CSP의 지금 캐펙스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AI 이전 시대의 20% 미만에서 2020년도에 52%로 급증했고, 내년에는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투자자들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메모리의 막대한 비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AI 서비스 혁신과 매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들. 급격한 그래서 전망을 수정하고 있다는 것들. 지난 3분기에 D램이라든지 낸드의 가격이 예상보다 강한 상승세에 힘입어서 2020년도에 CSP의 캐펙스의 전망치에서 메모리 비중은 20에서 50% 이상 급증했다. 근데 시장의 합의가 지금 이제 지연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반도체 전망치를 수정하는 속도가 CSP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전망치의 수정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두 부분 간의 시장 합의의 격차가 좁혀지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 장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 이건 CSP의 캐펙스 있죠. 요 말은 지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업체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메타나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마소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있죠. 구글과 즉 말해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AI 메모리의 퍼센티지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캐펙스에 대해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한 16%, 2010년도에서 7년도 넘어갈 때는 52%, 73%나 지금 차지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런 식의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50%가 넘어가는 것이 맞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장표도 마찬가지로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의 지금 메모리 퍼센티지가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은 선이 지금 50%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 2020년도고, 그 다음에 CSP의 마켓이 있죠. 시가총액을 구성하고 있는 중에서 메모리가 얼마만큼 되느냐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50%가 넘어가면서 60% 가까이 가고 있다. 그만큼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AI 메모리의 템 시장이 있죠. 토탈 어드레스 마켓 총 시장 규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총 시장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죠. 플랫되고 있는데, CSP의 캐펙스 있죠. 자본 지출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났죠. 검은 거는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저 캐펙스에서 메모리 그 퍼센티지는 조금씩은 현재로서는 좀 성장률은 조금씩은 줄어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런 것들. 그래서 이제 2027년도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안 늘어난다 했으면은 아무래도 2027년도가 좀 마감되는 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내려왔는데 주가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달릴 가능성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따르면은 클라우드 캐펙스의 아웃룩이 있죠. 전망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2010년도에 보게 되면은 차이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39,000, 그 다음에 탑5 되고 구글, 마소, 그 다음 아마존, 메타, 오라클 이런 데서가 81만 1,495를 나타내고 있죠.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토탈로 본다면 이 정도가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퍼센티지로 본다면은 미국이 81.3%, 그다음 중국이 27.2%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27년도에는 여기가 35%, 여기가 14%, 그다음에 2028년도 되면 여기가 13%, 여기가 17%로서 중국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탑5 같은 경우에는 81.3, 35.5, 14.4로서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2027년도가 아무래도 피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큰 폭이 올라왔다가 좀 많이 떨어지는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 숫자면 20% 이상이 되고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는데, 그래서 2020년 말까지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한 번 더 꺾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 그 정도로 일단은 퍼센트지로 본다면, 성장률을 본다면 조금씩은 꺾이고 있는 모양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메모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투자자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 했을 때는 한국과 일본의 메모리 주식의 급격한 조정,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낮은 2분기에 D램의 평균 판매 가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 두 번째는 하반기에 실적이 부진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다음 또 새로운 HBM4의 기술의 제한적인 가격 효과 그리고 장기 계약에 따른 경직된 가격에 대한 우려 이런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견해를 본다면 아직까지 실적 감소를 예상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메모리 칩의 제조업체의 2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쉽게 충족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메모리의 급등에 있어서는 기존 메모리는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마이크론과 난야테크의 최근 실적에서 볼 수 있듯이 2분기에 ASP의 평균 판매 단가는 이미 전분기 대비해서 50에서 60% 이상 급등돼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꺾이는 것을 보인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견조한 수출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으면서 7월의 첫 10일 동안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3%가 급증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디램의 현물 가격 역시도 4월에 소폭 하락했던 디램의 현물 가격은 6월에 다시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디램의 평균 판매 가격도 전망이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칸 다음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인해서 디램의 지금 ASP 성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 기존의 디램의 판매량이 50% 이상이 아직까지 장기 계약이 구속되지 않아서 가격 인상의 여지가 크다는 것들. HBM의 4의 출하량 증가로 저렴한 HBM3E가 대체되면서 평균 ASP가 상승할 것이다. 새로 협상된 그런 분기별 계약 가격은 이미 전 분기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돼 있다는 것들. 자, 글로벌의 디램의 총 ASP 전망 역시도 지금 이제 2분기 때 53% 증가되었고 3분기 21, 4분기 7%가 되고 있다. 뭐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 자, 참고로 한국의 2분기 ASP 상승률 자체가 조금 낮은 것 자체가 아무래도 HBM 가격의 안정 1분기 이례적으로 높은 기준치로 인해서 일시적인 2분기 특수적인 차이로 간주되는 거지 그 자체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다. 그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국의 3분기 ASP 추세가 글로벌 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나 하반기에도 강력한 실적 성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뭐 전반적으로 나쁜 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디램의 현물 가격, 코리아의 수출, 그 다음에 타이완의 셀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요거 자체를 본다면 DDR5 있죠. 그거 자체가 지금 이제 6월달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일단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약간 주춤했다가 자, 그 정도로 일단은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램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스팟 자체, 즉 말해서 현물 가격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2015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다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한국의 반도체 수출 역시도 계속 일단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약간 눌림목이 있지만 계속 상승이 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일단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은 계속해서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대만 업체들이 있죠. 대만 업체들 중에서 뭐 로직이라든지 파운드리 이렇게 만든 회사들 본다면 MOM 기준으로서 거의 다가 다 상승되고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한 5-6가지 회사만 마이너스고 MOM 기준으로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TSMC가 68% 요번에 증가돼 있죠. 그래서 난야테크가 요번에 621%로 큰 폭이 늘어났죠. 그 여기는 거의 마이너스가 없죠. 그만큼 일단은 지금 이제 플러스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엄청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봤을 때 메모리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7월 13일 날 모건 스탠리에서 발행했던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형성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매출과 그 전망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 로드쇼의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단기 매출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단기 성장 전망에 대해서 반발은 거의 없다는 것들. 자, 강력한 단기 사업 전망이 만장일치로 예상되고 있고 매출은 현재의 높은 성장률을 넘어서서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것들. AI라든지 네오클라우드 논쟁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인 공간,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국내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각국은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보다도 자국 내의 구축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엔비디아가 새롭게 제안한 네오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은 하드웨어 판매 수익 외에 지금 네오클라우드에 대한 신용 지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매출을 공유하는 방식으로서 100% 높은 총마진으로서 수익성이 높은 반복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요거죠. 장기적으로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메모리 부족 현상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에 따라서 하드웨어에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를 전반적인 메모리 사이클의 긍정적인 촉매제로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사이클의 지속 기간과 시장 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메모리 부족 현상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도 메모리 공급량이 크게 과대평가됐다는 겁니다. 최근에 공급망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의 2028년도에 신규 메모리 생산 능력이 당초 계획의 6분의 1에 불과할 수 있다. 자, 생산 능력이 이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쇼티지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쇼티지가 나고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도 가격의 증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메모리를 알기 위해서는 AI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있죠. 자, 그걸 본다면은 구글의 글로벌 검색 시장 점유율이 전년 대비해서 172p, LBP 소폭 증가한 91.3%를 기록했고,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의 점유율은 4.7%로서 전년 대비 72bp 정도 상승했다. 특별히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있어서 구글이 전체 검색 시장의 86.7%를 점유했고, 전년 대비 6bp, 전월 대비는 86bp가 상승했다. 빙은 8.7%를 기록했죠. 자, 데스크탑에 있어서는 구글의 글로벌 데스크탑의 검색 점유율에서는 전년 대비 642p 상승한 85.9를 기록하면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었고, 데스크탑에서는 구글이 가장 앞서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I 전쟁에서는 트래픽이라든지 모바일 사용자, 그 다음 웹 트래픽이 증가됐는데, 신흥 AI 플랫폼들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기존의 선수 기업들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736%나 증가되면서 전월 대비 3% 증가, 제미나이가 전년 대비 341%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2% 증가, 자, 메타 AI가 전월 대비해서 98% 증가되면서 마이너스 5% 정도 전월 대비 하락을 했다. 자, 구글의 이제 챗GPT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웹 방문 기준으로서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거의 변동이 없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여전히 전 세계 일일 평균의 웹 방문 횟수가 28억 건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모바일의 일일 활성 사용자 DAU 같은 경우는 모바일 AI 상용량에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AI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4억 4,100만 명을 기록하고 있고, 제미나이가 전년 대비 295% 증가한 1억 1,80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월 대비해서도 800만 명이 증가되고 있다. 크라우드는 전년 대비해서 1,206%나 급증하면서 1,80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B2B라든지 이렇게 B2C보다는 B2B가 많죠.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가 많으니까 더욱더 돈이 많이 돼서 이번 분기 아무래도 흑자로 전환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메타 같은 경우는 DAU가 1,000만 명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1,035%가 증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단 거기다가 지금 AI가 발전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 하나 보시면 챗GPT 같은 경우는 약간 일단 플랫되면서 줄어드는 가운데 있다. 그런데도 제미나이는 계속 상승되고 있죠. 물론 약간의 플랫되고 있지만 계속 상승되고 있고, 크라우드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상승되고 있다. 그다음 메타는 계속 좀 플랫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챗GPT가 좀 주춤하는 가운데 제미나이 클라우드가 뒤쫓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글로벌 데일리 에버리지 웹 트래픽이 있죠. 이거는 구글이 타이 추종을 부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80% 위에 있고, 챗GPT가 조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구글의 글로벌 웹 트래픽 같은 경우는 YOY 기준으로 또 4%가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쪽은 다 구글이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일일 사용자 수 있죠. DAU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400만 명 정도가 계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 그거 자체가 가장 많은 것이 역시나 챗GPT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단은 크라우드 이런 것들을 좀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월 달에도 챗GPT가 DAU가 지금 17%가 증가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가 좀 많이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좀 튀고 올라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하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말은, 자, 학습에서 추론에서 판단까지 가고 있죠. 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금 이제 메모리라든지, 자, 그런 칩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안 따라주는 쇼티지는 계속해서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표 보시게 되면 2030년도까지 D램이 상당히 일단 스퀴즈 된다.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수요는 지금 157.5 정도 되고 있는데 공급이 128.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수요가 더욱더 많이 딸린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공급이 많이 딸리니까 아무래도 쇼티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요는 지금 이제 157.5 정도 되고 있는데 뭐 에이전트 CPU라든지 제너럴 클라우드 이런 게 다 합해서 본다면은 이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베이스 케이스에서 서플라이 해줄 수 있는 것은 128.8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HBM과 더불어서 제너럴 DM 이런 거밖에는 되지 않으니까 나머지 28.7 정도는 아무래도 unfilled demand, 그러니까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라고 있죠.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SK 하이닉스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제자에서 그거 참고하시고, 제가 보는 관점 이 정도 내려왔다는 것은 거의 지금 모습에서 주봉에서 아무래도 좀 바닥을 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직전 저점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이제 170불 정도 깼는데 요 장대 양봉 있죠.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요거는 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밑으로 내려오진 않고 있다 해서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PB 레이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56입니다. 그다음 PE 레이쇼는 4.2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이때 PE를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옛날에 PE 있죠. 그때 요때 모습이 언제냐면은 요 모습입니다. 지금이 이제 4.2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요때죠. 2024년도에도 그 정도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많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비슷하다는 말은 충분히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5 정도 되고 있으니까 물론 이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나 계속해서 할 때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 P라든지 PB라든지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가지고 현재 모속에서 많이 일단은 가고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이익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뭐 그대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좀 하락이 돼 있다든지 올라가도 약간만 올라갔다든지 그렇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오늘이 좀 바닥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좀 내려왔는데 이제 25만 원대 좀 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갭을 갖다 완전히 메우진 않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일봉에서 보면은 갭을 메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들도 거의 바닥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밸류에이션 지금 이제 3.16 되고 있죠. PB 레이쇼가 3.16 정도 되고 있고, 자, PE 레이쇼는 4배수 정도 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자, 이때 모습하고 그때하고 거의 뭐 달라진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익이 더 좋았는데, 자, 지금 이때 보면 2025년도 뭐 준이니까 6월 달이죠. 그 다음에 요때 보면 뭐 4월 달. 자, 그때보다도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2025년도보다는 이익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여기다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게 또 마찬가지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에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여기서부터도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손을 털고 나갈 때는 아니고 지금부터는 좀 매집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있는 분들은 뭐 아직까지 좀 들고 가셔야 될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어느 정도 일단은 하락세는 좀 다운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이크론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역시도 이제 20주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바닥권에 900불이나 900불 밑에서는 바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자, PE 레이쇼를 봤을 때는 6배수, 그 다음 PB 레이쇼 봤을 때는 11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자, 6배수 자체가 요때로 본다면은 2025년도죠. 자, 그때도 6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익이 많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주가 상승이 가능성이 있다 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렴하게 돼 있다. 1년 전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이렇게 물론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겠죠. PB 레이쇼도 마찬가지고 한 11배수 정도 되고 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도 된다면은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느 정도 바닥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 자체가 좀 올라감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92%, 디램 ETF가 2% 정도 상승되고 있고, 샌디스가 3%, 웨스턴 디지털 2%, 그다음 시게이트가 2% 이렇게, 브로드컴도 1%, AMD가 1% 이렇게 거의 다가 상승되고 있죠. 델도 마찬가지고, 루멘텀 많이 빠졌던 종목들, 테라다 이런 것들 다 상승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